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정책을 펼쳤다 이런 반응과 함께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6,3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4,700대이고요. 골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1,770대이고요.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으로 49,00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12월 셋째 주는 좀 가격 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7년 12월 17일은 불장의 최고점 경신일이었고요. 2020년 12월 16일은 역대 최고점 경신 이후 신고점 랠리를 향한 기로점 역할을 해왔는데요. 만약에 또 한 번 역사를 반복해준다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유의미한 이 상방으로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9월 말 차트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이때 당시 상승 직전 차트였는데요. 특히나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다시금 상승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3월가량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속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 3회가량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열렸던 FOMC 회의를 마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 2배가량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는데요. 테이퍼링 규모를 현재 매달 150억 달러 수준에서 300억 달러까지 높이겠다고 했고 테이퍼링 마무리 시점을 내년 3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경제 변화에 따라서 매입 속도는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성명에서 그동안 일시적이다라고 말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빼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현재 0%에서 0.25%로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최소 3차례가량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물가 인상률이 2%를 넘겼고 또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라고 느끼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발전과 전반에 대한 우려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정했다라면서 경제는 완전 빠르게 고용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라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시장이 좀 소화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산타랠리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크라켄 CEO가 비트코인 4만 달러 무너지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 심리도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하면서 28를 기록했는데요. 전날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이자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맡고 있는 노보그라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 CNBC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가 부진하면서 내년 1월 초까지는 횡보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시장에 참여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봤는데요. 또 유명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오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1개 이하를 가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시장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이렇게 뚜렷한 매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이후로 처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보유량 중 일부를 이 신규 단기 투자자들이 받으면서 앞으로의 상승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연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소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할 만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 외 지표들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저점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뉴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아닌 도지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도지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물품들을 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지코인을 일단 시험 삼아 결제 수단으로 허용을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의류나 벨트, 미니카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도지코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거래의 용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식이 들리자 비트코인 홀더들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서 더 빠른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 홀로 좀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더 파격적인 발표를 한다면 또 도지코인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